미친 빔친구가 좀 닥친 것 같으니까. 야, 너 좀 조용히 해봐. 뭐, 이 정도 소음이면 할만하니까. 일단, 우리가, 저랑 앞으로 아마도, 내신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섞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일단 너네가 고3이 될 때까지는 제가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이제, 인사도 할 겸, 제가 어떤 놈인지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양반들이 좀 계셔서, 뭐 설명회라고 하면 거창하고, 그냥, 오리엔테이션 비스무리하게 조금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왜 안 눌리니? 어, 공부를 할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타이틀은 뭐 거창하게 적어놨습니다. 예비고의 영어 2005 학습정략이라고. 네, 뭐 별거 없고요. 일단 저를 모르는 양반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학원 이름 적어 넘길게요. 아, 혹시 전화 전화번호 필요한가요? 개똥학원이라고 쓰려다가 참았어요. 뭐 넘어가면 안 돼. 원래 펜 왜 안 쏘지지? 여기 있다. 됐다. 아니 여기다 원래 뭐 킹 받네? 여기 원래 이렇게 개똥학원이라고 쓰려고 그랬거든. 근데 처음에 남의 상호에다가 개똥을 붙이는 건 좀 그래서 진땡학원 적어놓고요. 근데 개똥 같은 학원이에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학생을 딱 보면 이제 눈가를 안광을 씹어득거리면서 왜 때로 꽂아야지 하고 꽂아가지고 쪽쪽쪽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안 돼요. 다 털려요. 여러분들 빨아먹지는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지갑을 빨아먹지. 아무튼 뭐 그러면서 모든 돈을 지가 다 쳐가져가는 아주 사악한 인간이 있는 오야 대장으로 있는 학원이고 네? 그리고요 핸폰번호 필요한가요? 적어드려요? 어차피 그냥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정가보다 하세요. 전화번호에 9가 많아요. 이렇게 생긴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저예요. 그래서 가운데 번호 9 많으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할 때는 또라이도 아니고 그냥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선아야 잘 지냈니? 뭐 이렇게 전화 안 해요. 내가 전화할 땐 주로 왜 안 와? 이러고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지 마시고 9 많으면 줘요. 말했어요. 받으세요. 그리고 뭐야? 이렇게 넘어가는구만. 뭐 일단 자랑이라고 해도 그렇고 소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이 동네에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죠. 나름 이게 짱 박혀 있다 보니까 이 동네 오래 짱 박혀 갖고 제가 여기서 내신만 이제 2025년이 되면 6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뭔 소리냐면 저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학교를 가시건 다니시건 간에 패턴을 대강 알아요. 왜냐면 2020년도에는 수업을 좀 덜 했는데 이때는 좀 덜 했는데 최부터 이제 고1을 8개 학교씩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합쳐갖고 통상 한 8개 학교씩 했어요. 1년에.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미쳤죠? 제가 현재 1학년 친구들이 작년에 학교가 13개였거든요. 제일 많을 때. 근데 이제 그걸 혼자 다 했어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9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한 학교짜리를 털어먹어가지고 난 열심히 해준다고 했는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9개인가 될 건데 13개, 12개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내신 수업을 제가 해마다 다 했어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어, 여기 성부 같은 학교는 저기 선생님들도 특징적인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성향도 알고 일단 학교 시험 범위든 시험 문제든 패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를 제가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내신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특징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동작구 특징이 없어요. 동작구 저기 없구나. 여기 없군요. 너넨 구함인가요? 니네가 동작인가요? 동작 구함인가요? 동작은 특징이 없어요. 그 구함은 동작 공립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동작 구함이 왜 특징이 없냐면 선생님들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립은 있단 말이에요. 개 썩은 좀 그런가요? 거기다 못해 썩을 것 같은 물 선생님들이 계세요. 저기 너네는 올해 영어 선생님들 연세 많은 분들 없죠? 성고. 2학년 쌤들이 다 썩어가거든요. 올해 정년퇴임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정년이 몇 년 안 남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걸리면 시험 문제가 매우 쉽고 시험 범위가 매우 적어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동작은 평균적으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죠? 별로 안 쉽죠? 구함도 그래요. 그러니까 구함은, 너네 올해 시험 범위 뭐였어요? 올림푸스 했나요? 리딩 파워? 모의고사? 어, 1학기 때,
어? 2학기 때 9월 했어요? 왜 착해졌죠? 구암고는 특징이 선생님들이 약간 못 써와요. 그러니까 원래 그 EBS 교재로, 모의고사로 치면 1학기 중간고사 때 3월 모의고사 보죠. 기말고사 때 6월 모의고사 보죠. 2학기 중반에 9월을 보고 2학기 기말에 10월 혹은 11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구암고가 무슨 짓을 오래 했냐면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저 형아들도 비슷하게 했는데 1학년 때 2학년 모의고사를 하거나 1학년 때 1학기에 2학기 모의고사라고 2학기 때 다음 학년 모의고사라고 이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EBS 이제 교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계 말고 여러분들 보실 만한. 그게 원래 이제 수능 특강 라이트라는 책이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라는 책이 통상 고1 정도를 위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안 하고 고1 때 고2 정도가 보면 좋을, 고2도 좀 어려울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하고 뭐 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맡은 선생님들은 착했나 보네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알거든요. 그렇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신들 학교가 몇 개인지 제가 몰라요. 내신을 안 해봐서. 그래서 그냥 이상한 말을 적어놨어요. 오늘 그 유흥은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적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방학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영어를 잘 하는 반이죠?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영어 이제 앞으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영어는 점수가 등락이 별로 없어요. 내신 때 보면. 그러니까 못하는 놈은 계속 못하고요. 잘하는 놈은 계속 잘합니다. 통상. 근데 삐그덩 해도 크게 낙폭이 많지 않고 잘 못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상승폭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영어는 과목의 특성상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성적이에요. 한 중간쯤 있던 친구가 뒤지게 열심히 한다고 내신이 폭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오르지 않고 보통 안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오르거나 정말 더디게 올라요. 그러니까 어학의 특징인 건데 언어는 습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한국말은 잘하지만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잘 안 올라요. 그렇지만 안 오르는 것 같이 보여도 이 계단이 이렇게 가다가 일정 수준에 평 하고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쌓아야 돼요. 이 오르는 기간을 위한 준비 기간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노가다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 방학이라는 거죠. 그러면 방학 때는 뭐 할 거냐? 노가다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대를 쌓기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한국말을 한 1년 정도 혓바닥이 다쳐가지고, 뭐랄까요? 혓바닥이 잘린 거야.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말을 못해도, 한 6개월 뒤 혓바닥이 다시 붙으면 말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습득이 오래 걸려도, 오래 걸려서 그렇지, 습득을 해놓으면 유지가 오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조금 쌓아둬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기가 이제 갖춰지면 오래 편해요. 뭔 소리냐면 방금 한 얘기죠. 공부를 좀 안 해도요. 점수가 잘 안 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암고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을 이제 1학년 때부터 내신 수업을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요. 올해 이번 영어 시험을 95점 맞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 학원에서 이제 입학고사를 여러분들도 봤을 건데 제가 입학고사를 그렇게 쉽게 안 내요.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몇 개씩 섞어놔요. 왜냐면 전 문제 어렵게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제 계시던 원장님께서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그러길래 아니요 뭐 어려운 거 한 두 문제 빼고 다 쉬운데요 이랬더니 안 된대요. 입학고사가 너무 쉬우면 막 잘 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아 뭐야 이 학원 족밥인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내래요. 그래서 뭐 어렵게는 안 냈고 어려운 문제가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원에 와서 지금 한 3년째 입학고사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만 다 맞은 친구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처음 본 게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문법이든 독해든 어휘든 기본기가 되게 좋은 친구야. 근데 이분이 2학년 올라가던 해인가 1학년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들어왔나 막 이랬어요. 되게 애매한 타이밍에 들어왔는데 입학고사를 되게 잘 봐갖고 맨 윗반에도 왔는데 영어 내신 어떻게 되니?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상담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는 4였고 2학년 1학기, 2학기 때는 3이었고 이랬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니? 그랬더니 안 했대요. 학원도 안 다녔니? 안 다녔대요. 영어학원을 1학년 때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수업 시간에 내키면 듣고 안 내키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제가 계속 깨우거든요. 그래갖고 아무튼 가르쳐 놨는데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다만 책은 다 풀고 갑니다. 책 정도 숙제만 다 하고 가고 보통 저랑 내신을 해보시면 제가 숙제 이상을 강요는 안 해요. 근데 제가 책을 기본적으로 되게 두껍게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운 걸 다 하면 그 이상을 갈구지는 않는데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한 350쪽 정도 분량의 교재 한 3권 혹은 4권 풀고 한 1000문제에서 2000문제 정도 더 드립니다. 제가 더 풀고 가요. 적어도 1000문제, 많으면 3000문제 드려요. 계속 조금씩. 근데 이 친구는 그건 전혀 안 했고 책만 풀고 갔거든요. 그리고 본문 암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모의고사를 근데 외우지도 않아요. 근데 시험을 제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학년에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고항고에 근데 그 친구가 91점 정도 맞았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이제 고항고 지금 위에 학년이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점수대가 이래요. 95.5점, 그 밑에가 91, 88, 89 다 이래요. 이만큼 떠 있는 거야. 근데 그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그 친구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걔는. 그러니까 딱 숙제 정도만 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그마저도 안 했기 때문에 3, 4가 나왔던 거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갖춰져 있고, 영작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어휘 괜찮고, 근데 또 단어 공부 열심히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어휘력이 괜찮고, 문장력이 좋다 보니까,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공부를 찔끔 해놔도 그냥 안전빵 1등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능력을 갖춰놓으면 되게 편합니다.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다른 공부할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본문 한 단락을 외우는데 3시간 걸리고 한 교과서 한 과 외우는데 일주일을 투자하고 근데 이 친구 같이 기본적인 센스도 있고 능력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걔는 그냥 일주일에 한 3시간 숙제 딸깍 하면 끝인 거야, 공부 끝. 그리고 성적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조습기는 뭐지 할 게 아니라 걔만큼의 베이스를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갖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라는 거죠. 방학 때.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공부를 할지는 뒤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방학 때 정말 공부량을 좀 많이 가져가서요. 여러분들이 고2 되면 영어에 투자를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방학 때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제는 2학년 때 되면 니들이 일단 뭐 문과 이과는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사실 문과 베이스 이과 베이스 다 있잖아요. 난 사탐을 해야지 과탐을 해야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탐구 과목의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진짜로. 특히 이과 친구들은 뭐 어떤 느낌이냐면 100 중에서 이과면 수학 40, 과학 40, 나머지 20 거의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실 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 시간 투자를 저도 그렇게 하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이과인데 망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그죠? 그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갈구는 걸 썩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 때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대를 닦아놔야 내신도 편하고 수능 때도 최저 맞추기가 편합니다.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좀 이따. 일단 2학년 내신 관리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2학년을 안 다녀봤잖아요. 전 오래전에 다녀보고 많이 가르치니까 2학년 내신은요. 방금 드린 말씀에서 좀 이어지는데요. 안 떨어지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물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내신대가 어떻게 되나요? 2, 3 정도 돼요? 1, 3, 2, 4? 야, 그래도 여기 4점대 있으면 좀 그렇지. 면 윗반이잖아. 아무튼 그냥 뭐 2.x라고 합시다. 1학년 때 이렇게 1학년 때 2.x 다 맞춰놓은 친구들이요. 예를 들어 1학년 때 2.0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 때는 2.2, 2.3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타락하는 건 아니야. 1학년 때 열심히 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왜? 안 그래요. 근데 왜 내려가냐면 삐끗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성보는 걱정 없어요. 너네 몇 명이에요? 200명 정도 돼요? 너네 학년?
좋네. 망했는데? 동적 몇 명이야? 저기 많죠. 구함은? 지금 성부 왜 이렇게 좋냐? 죄송합니다. 염락이었죠. 성부 몇 명이냐? 그죠? 너네 한 200명 조금 넘죠? 너네 위에 학년이 250이 넘고 너네 200 정도 될 거예요. 150명? 너네 근데 158이야, 지금? 많이 받았네? 어.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영락이 보통 150명 받거든요. 다인이가 영락이었나요? 그죠? 너네가 통상 150명 받고 여러분들보다 한 살 위에 선배들이 그 뭐 황금 돼지띠인가요? 그 머릿수가 많아요. 그래갖고 걔네만 200명이 보통 이랬을 건데 구함은 통상 200명 좀 안 되고 근데 이제 봐봐요. 계산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자고 문과 이과가 나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200이면 100백이죠. 근데 내가 이과예요. 근데 내가 혜택을 뭐 화생 한다고 칩시다. 이제 뭐 화생지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200에서 100 중에서 100명이 다 듣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화생지 각각을 보면 많아봐야 50이 조금 넘거나 적으면 50이 안 돼요. 그러면 200명 중에서 2등급을 유지하는 거랑 60명 중에 2등급을 유지하는 건 확연히 다르죠. 60명이면 이제 2등급이 10명 언저리가 돼요. 그쵸? 그리고 조금 더 인원수가 적어요. 영락 같은 경우로 쳐봅시다. 조금 더 적어지죠. 거기는 그러면 뭐 적은 인원수로 치면 뭐 35명 이렇게 정도 될 거예요. 선택 과목 인원들이. 그럼 35명이면 몇 명이죠? 하기 11 하면 3.83이니까 반올림 해갖고 2등급이 넷이네요. 그러면 시험이 엄청 쉬워봐요. 되게 쉬워서 100점이 양산된 시험이에요. 근데 내가 실수로 하나를 딱 틀렸는데 마킹을 잘못한 거야. 근데 하필 뭐 4.9점짜리 마킹을 잘못한 거야. 그럼 3 떠요. 재수없으면 4도 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인원이라는 건 사실 평준화된 내신 등급을 유지하기가 편한데 인원이 줄어들고 선택 과목이 자꾸 생긴다라는 건 까이기 들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원서 쓸 때 존나 밟았는데 이번에 제 조카인 친구가 이번에 어디 갔더라? 이대하고 경희대하고 붙었어요. 네, 제가 이걸 겁나 했는데 걔가 이과 2.0 조금 넘거든요. 2.0x인데 위 학교를 안 쓰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야 너 한양대 학종을 써봐라. 근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내가 갈궜더니 한양대 하나, 중대 라인 두 개 썼더라고. 근데 하나같이 최저를 안 맞추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대신에 그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은 당연하고 최저를 안 맞춘다라는 건 커트라인 점수가 한 0.3에서 0.5 정도 오른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양대 학종을 최저를 안 맞추는 걸로 합격하는 친구들은 한양대 이제 이공계의 경우에 한양대 공과대학을 수능 없는 최저 없는 학종을 붙는 친구들은 엔간하면 서울대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번호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건 최저는 맞추는 게 맞는데 약간 얘기가 셌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가 걔네가 한 학년에 졸업 이제 하잖아요. 이제 고3이니까 얘네 학년 68명이에요. 처음에 입학할 때 전체 학년이 79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빠져나간 거지, 한 10명 정도가,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정말 대단한 건, 한 학년이 70명인데, 문이과가 갈릴 거 아닙니까? 여고예요. 이제 문이과가 갈리는데, 여고는 보통 반반 정도 된대요. 문이과가. 그러면, 한 학년에 35명이죠. 선택 과목은요? 아무리 많아봐야 30명을 넘을 수가 없어요. 20명이야. 그러면 1등급 몇 명? 1명. 2등급 몇 명? 2명. 합이 3명. 근데 이 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독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 친구는. 그래서 이 친구 성적표, 1학년 때 성적표는 제일 기억에 나는데 석차가 1, 3, 2, 1, 1, 3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러던 친구도 고3까지 쭉 올라가 보니까 2.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1점이 거의 그래서 이 친구가 1학년 때 1.3 몇이었거든요. 근데 0.7 가까이 내려간 거죠. 2.08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내신은 떨어지기가 참 쉽고요. 복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양은 누구죠? 이게 왜 자꾸 건드리면 날아가니? 가만히 있어. 영화는 해요. 왜요? 다 됐잖아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2학년 때 영어 선택 과목 한 변태 없죠? 있어요? 없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선택 과목은 주로 이제 절평인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절평이라고 해도 지문 안 보고 시험 보고 갈 거예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어쨌건 공부량 자체가 확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영어가 두 과목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영어가 한 과목 반에서 한 과목에서 60% 정도 공부량이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강제로 듣게 되는 4단위죠, 보통. 시간표 모르겠죠? 영어 4단위일 거예요. 그냥 4단위짜리 학교에서 일주일에 4시간만 들으시고 네, 추가는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1학년 때랑 같아요. 왜? 이거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때 똑같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같다라는 건 뭔 소리냐면 내가 되게 스테디하게 높은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어랑 영어는 특히 어학이기 때문에. 뭐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은 뭐 잘하는 놈 잘하고 못하는 놈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이거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내신 누적 등급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봐도 내가 나이를 먹고 학기를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고 시험을 한 번 한 번 더 볼수록 올리기가 어렵죠. 너무 당연한 거죠. 평균이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를 되게 친절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어떤 친구가 정신을 차렸다고 치자고. 내가 1학년 때, 내가 원래 하드웨어 스펙이 되게 우수한 애야. 원래는 막 중학교 때 전교 1등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지. 그래서 쳐 놀다가 헤어진 거야. 기말고사 볼 때쯤. 그래서 기말고사 조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이 새끼, 이 새끼를 어떻게 하지? 이러면 내가 이래야겠다. 나중에, 서울대를 가가지고, 나중에 얘가 무슨 학교를 가든, 죽박새끼 거기밖에 못 가냐? 이렇게 복수를 해야지. 이거. 복수심에 불타갖고 공부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정신을 비니까 이때 차린 거야. 1학기 중간고사에 차렸는데, 막상 해보니까 1점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2.0을 받았다 칩시다. 나는 훌륭하지 않아요? 2.0도? 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점에서 진짜 불타올라서 솔직히 말해서 3.0이 2.0이 되는 건 존나 어렵죠. 그죠? 이게 3.0이라는 거 얘하고 얘는 백분위 차이가 2배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도 3학년, 아니 2학년 1학기 때 정신을 차려갖고 계속 이제 까내려 갔다고 칩시다. 사실 그 학생들이요. 내신 누적 평점 얘기랑 많이 놀라는 게요. 이거예요. 내가 1학년밖에 안 다녔고 2학기 중간고사에 1점이 올랐어. 굉장하지 않아요? 3.0, 2.0이 됐는데 3.0에서 2.8밖에 안 내려가요. 그래 여기 많이 내려간 거예요. 0.2 내려갔죠. 그 다음엔요. 0.1 내려가요. 여기 살짝 제가 반올리면서 많이 내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2.6, 6, 7, 6, 66 이 정도예요. 반올림을 제가 이제 보기 편하라고 해버렸어요. 2.7, 2.6, 여기서부터 0.2, 0.1이 안 내려가요. 2.53, 2.47, 존나 안 내려가죠. 진짜 안 내려가요. 특히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내신 점수대가 정말 안 내려간다고 느낄 정도 잘 안 오릅니다. 진짜 내가 내신 따기가 힘들어져요. 그래도 이 친구는 행복한 거예요. 정신을 빨리 차렸거든요. 그래서 쭉 2.0을 맞았다고 쳤을 때 2.5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과 기준으로 치면은 재수가 좋으면 진짜 재수가 좋으면 뭐 서성한 라인에서 공대 쪽으로 어딘가에 뚫을 수가 있을 거고 뚫는 건 아니고 뚫리는 거야 운 좋게. 네? 밑에도 중대 라인 정도는 가거나 쓸 겁니다. 쓰거나 갈 거예요. 거의 돼요. 2.5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나는 동네 가까운 동네에 있는 학교 뭐 제일 좋은 학교는 못 가도 나름 이 동네에서 있는 두 번째 좋은 학교 아니에요. 거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봅시다. 정신을 듣게 차렸어요. 이런 새끼들이 제일 많아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부터 공부하는 새끼들. 죽여야 돼요, 진짜로. 제가 이런 류의 잔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 그러니까 뭐 오늘은 본격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뭐 좋게 말해 설명해고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인데 이걸 이제 그냥 말하면 말 안 알아먹잖아요. 이거 제가 존나 열심히 계산해갖고 친 거예요, 이거. 제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려야 믿으니까, 좀 느끼니까. 이 중간고사 때 정신을 차렸는데 점수는 안 올랐어. 기말고사 때부터 진짜 개빡공을 해가지고 막 올렸어요. 예. 3.0에서 종합적으로 2.7이죠. 이거 많이 쳐준 겁니다. 왜냐면 3학년 때는요. 선택 과목, 죄송합니다. 진로 과목, 절대평가 과목이 많기 때문에
상대평가 과목이 단위수가 적어요. 많아봐야 10단위가 조금 넘을 겁니다. 거의 절평이에요, 3학년 때. 왜냐면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수능 공부, 수능 연계거제에 대한 공부를 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 학과 공부를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얘하고 지금 이수 단위가 1대1이라고 치고 깐 건데 많이 까진 거예요. 사실은 3학년 때 더 이거보다 안 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 점수는 2학년 2학기 내신 점수에서 거의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2.7로 세모를 해놨지만 사실은 많이 쳐줘봐야 2.75, 0.1 깎기가 힘들어요. 3학년 때는. 그래서 얘는 사실 이때 정신을 차려봐야 좀 늦은 거죠. 2.7이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건대 라인을 못 갈 것 같은데요. 국민대 라인 정도는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재수가 없으면 이제 광명상가라고 하죠. 강원대, 명지대, 항명대, 크톨릭대. 맨날 얘기하는데 그 광명상가에 가가 가천대가 아니에요. 가톨릭대예요. 가톨릭대. 저기 부천 쪽에 있는 거, 역곡 쪽에 있나요? 뭔가 뭐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정도 라인은 무조건 갈 거고요. 여기 2점 이과의 기준이라면 문과라면 조금 빡세져요. 문과는 2점 그래 여기까지는 되겠다. 문과는 그 이과는 그래도 2점 극후반대까지 인서울 걸칠 수가 있는데 문과는 그래도 인서울 안전빵으로 걸치려면 2.7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과는 일단 인원이 적어요. 저도 문과입니다만. 그래서 컷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쓰다니 못 올라요 잘.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거면 빨리 차려라 빨리. 그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나는 1점으로 올릴 거야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미친 새끼처럼 공부를 해도 1점 잘 안 올라요. 아시죠? 느낌 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내가 3.0이야? 2.0인 친구를 보면 3.0인 친구는 보통 어머 씨발 공부 개 잘해. 이럴 거란 말이야. 저 새끼 뭐지? 근데 2.0도 1.0을 보면 미친놈 아니야 저거. 1.0 미친놈이 맞아요. 그리고 미친애가 맞아요. 어차피 1.0 X대인 분들은 못해도 연고대 의대를 가실 거고 통상 서울대 의대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잖아. 그 미친놈이 맞아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죠. 그한 학교에서 그래도 그 정도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미친놈이 맞는데 그래 2.5인 애가 한 1.5 정도 가는 친구만 봐도 이 새끼 뭐지?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1점을 올리는 건 되게 어려워.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적어놓은 건 뭐랄까 좀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3.0이 여러분이 이쪽이 앞쪽이죠. 3.0이 2.0으로 가는 걸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내가 3. 왜 지워져? 내가 3.0 정도에서 출발을 하면 이렇게 이 정도 순서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조금 올랐다가 미끄덩할 수도 있어.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그쵸? 그래서 그럼 이 친구는 대충 1년치 평균을 내면 15, 20, 24니까 나누기 4를 하면 0.6인가요? 2.6이 되네요. 그죠? 그럼 1학년 3.0, 2학년 2.6이 되면 누적 2.8이 돼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시험 2번 몇 정도 맞을까요? 좀 희망적으로 2.3 맞았다고 치자. 그러면 0.5 차이가 나니까 10분의 1을 때리면 0.05. 그럼 2.5x 정도 되겠네요. 2.5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3.0 정도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내 3학년 1학기의 목표 점수는 2.5다. 그죠?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2점 초반을 맞아야 돼 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2.5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나마 다 좋은 학교죠. 서울 안에 있는. 근데 이제 한 동경외시 이상 라인을 본다고 치면 요 정도는 맞아야 거기를 비비건 쓰건 합격하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순천대 내신이라면 3.x라면 3.5 막 이렇다면 2.0 만더 공부하셔야 돼요. 진짜로 미친놈처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맨 윗반인데 내가 여기서 막 국민대는 가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도 가까운데 중대인데 중대 이상은 가자. 난 얘기고요. 이제 뭐 잠깐 돌고 돌아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만 나는 정시고 대학을 갈까? 수시고 대학을 갈까? 제가 이거 외쳐볼게요. 입시 설명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쳐볼게요. 영어는 똑같죠. 봐봐요.
영어는 정시 공부하고 수시 공부하고 나뉠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영어도 그렇고요. 다른 과목 난 다른 과목 안 보거든요. 내신 수학이 4점대인 애가 수능 수학 2점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죠? 영어 내신이 4점대인 애가 영어 모의고사 2점대가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어? 아까 제가 말한 그 구한구 도라이 같은 그 친구는 그 새끼는 되긴 하는데 걔는 이제 워낙 압도적인 영어 클래스를 갖고 있는 친구라 그렇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극도로 안 했기 때문이고 보통 그만큼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영어를 하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수능 얘기를 잠깐 써놨는데 그럼 나는 정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할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저는 외울 수 있으면 외우라고 합니다. 시험도 볼 거고요. 근데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 학교 같으면 안 볼 거예요. 뭐 영락고 같은 학교라거나. 근데 뭐 구암같이 올해 구암고 친구들처럼 모의고사가 지문이 어려운데 범위가 많으면 외우라고 안 할 건데 성권함광은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죽밥이니까. 외워요. 외우라고 시킬 거예요. 그리고 시험도 볼 거고 어느 정도는 암기 시험도. 근데 이제 암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워크북도 할 거고요. 지문 공부도 할 거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지문 분석도 되게 꼼꼼하게 할 겁니다, 내신 때는.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 다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법이든 구문 분석이든 문장 분석이든 연습을 분명히 병행하게 돼요. 매우 높은 강도.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 때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내신 때 기본적으로 실력이 쌓여요, 분명. 모두들. 근데 이제 나는 실력이 늘었지만 왜 시간이 안 되냐면 남들도 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남들도 그때 빡시게 공부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최종장까지 간다고 치면 수능은 허들이 같이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수능에 비하면 작년, 재작년 특히 그랬고, 그러니까 요번, 지난번 수능 특히 그랬고, 요번 수능 좀 쉬워졌는데, 평균적으로 최근 한 3년 내 수능은 10년 전 수능에 비하면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게 1, 2년 사이에 막 체감될 정도로 미친 듯이 안 올라간다고. 수능은 제자리에서 기다려요. 내가 수준이 막 올라가면 수능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막 문제풀이 스킬, 저도 이런 거 독해 강의에 적어놔요. 뭐 스킬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접근 방법도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고3 때 수업을 하면 뭐 그때 가서 할 거지만 한 수능 연계 교재가요. 3일 정도 끝나요. 그럼 9월부터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일주일에 풀 모의고사를 못해도 2번, 제가 숙제로 드리는 것까지 하면 한 3번 정도 풀 거거든요.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3회씩 보면 한 달에 12번을 보는 거잖아, 모의고사를. 내가 풀고 오답 정리하고 단어 정리하고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10점은 올라요. 진짜 장담. 아니 내가 점수가 난 93점인데 그런 거 말고 70점대 있는 친구는 80점대가 계속 나와요. 모고를 보면. 수능 시험장은 장담 못하지. 내가 그거 장담해줄 수 있으면 저기 대치동 가가지고 무당책 차렸죠. 그죠? 그러니까 실력은 분명 올라. 그래서 거기에 스킬을 조금 더해주는 것, 그거는 3학년 때 몇 달 연습하면 금방 늡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본적인 영어력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킬을 습득하는 것도 지문에 있는 모르는 어휘가 한 지문에 하나 될까 말까 한 친구하고 모르는 단어가 한 지문에 6개에서 10개 나오는 친구 습득력이 분명히 달라요. 스킬을 알면 뭐해 해석을 못 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내신 때나 수능 때나 결국 우리는 같은 걸 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냥 길게 적어놨으니까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내신 때 그렇지 않나요? 경찰대 뭔지 알아요? 영어를 잘하는 새끼가 잘한다. 영어는 원래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신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겪어봤을 듯한 문제 유형은 이런 게 있죠. 요약문 빈칸 채우기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면 주제문 빈칸 채우기 내지는 주제문을 박스 안에다가 단어 여러 개 나열해주고 이 단어들 조합해서 주제문 완성해라. 보통 이런 게 어려운 문제 유형 정도에 속합니다. 이 이상의 창의적인 문제 유형은 뭐 자주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나는 아이씨 나 혼자 못하는데 다 외워서 커버해야 되는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답이 없어요. 못 맞춰요. 그나마 주제문 요약문 빈칸을 채우는데 본문에 있는 단어로 찾아 쓰시오 하면 내가 지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주제가 뭔지 대충 알면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이 빈칸을 채우는 거라는. 근데
주제를 영작할 이유는 사실 분명 언어 논리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영어를 잘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쓰여있는 단어를 보고 대충 싹 조합을 해갖고 이런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럼 난 어떻게 해? 당장 방법이 없어요, 그거. 어머니들하고 통화하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그거 어떻게 맞추냐요. 쓰게요. 그거 어떻게 맞추죠? 저도 이래요. 그건데 아니, 선생님은 푸시면 푸시잖아요. 그쵸, 풀죠. 근데 그럼 저희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가 늘어야 돼요, 그거. 그쵸? 단기적으로 내신 1점대 애들만 맞추는 문제를 내신 4점대 아이 어머니가 학생 어머니가 저희 애는 그거 어떻게 맞추죠? 못 맞춰요. 솔직히 말해 도둑놈 심보예요. 내신 1점대 아이는 학생은 그 내신 점수를 유지하기 위한 공부량이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 있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린 답도 뭐냐면 쌓아야 돼요. 우리도 시간을 써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뭐 대입 얘기를 잠깐 하는데 할 건데 최저는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때까지는 내신이 아니 그러니까 대입이 크게 안 바뀌지만 혹시 재수하게 되면 대입이 완전 바뀌어요. 근데 최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대 뭐 이과면 2.5면 중대 이상 가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최저를 꼈을 때예요. 최저를 빼면요 중대가 2.0 정도로 변신해요. 장담 못해요. 2.0 가지고 최저 안 쓰면. 그래서 학교 레벨이 최저를 쓰고 안 쓰고가 한 두 등급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뭐 중대 라인을 쓸 거예요. 그럼 그 아래가 어디예요? 건대 라인이죠. 건동호. 그 아래가 어디예요? 국민대 라인이죠. 최저를 쓴 놈이 여기를 쓰고요. 최저를 안 쓰는 놈이 여기를 써요. 잘해봐야 여기를 쓰고요. 그러니까 최저는 끼고 가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학생들이 통상 최저를 정말 안 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또래들의.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여러분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면 봐요? 풀어요? 전반적으로 푸세요? 풀어요? 자요? 욕하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묻는 거예요. 어때요? 보통 풀어? 너는 풀어요? 아니, 모의고사 때. 3월, 9월 모의고사 때. 풀어요? 성분은? 뭐야, 끄덕끄덕 하니까, 끄덕끄덕 하는 분위기야. 통상 잘 안 보잖아요, 열심히. 영어 때는 거의 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이라는 거에 자체는 근원적인 도움이 되게 큰 세대 같아요. 모의고사에 대한 연습도 부족하고 1년에 모의고사 많이 봐야 3번 보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정시 위주로 대학을 갈 때는 1년에 모의고사를 아무리 못 봐도 1학년, 2학년들이 10번은 봤어요. 한 달에 많이 보면 2번씩 봤거든요. 그 내신 기간 아닐 때는 모고가 무조건 한 번씩 들어있어요. 많으면 2번씩. 그래서 그때는 수능에 대한 불안감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쫄리는 거야, 어차피. 근데 여러분 세대는 이게 커서 최저를 안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써야 돼요. 그래야 내 내신에서 최소 0.3 이상 플러스 되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한 얘기고. 그런 거 없어요. 3합 7이거든요. 중대가 통상. 한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양대는 뭐 2합 5도 있어요. 중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널널한 경우는 2합 5도 있고 세봐야 3합 7이에요. 이게 진짜 빡센 거예요. 그러면 3합 7이면 뭐예요? 둘, 셋이죠. 이거 못해요? 한국 포함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정도면 영어는 이 걸쳐 놓을 거잖아. 80만 맞으면 되는데. 뭐 국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탐구 하나 하든 안 돼요. 괜찮아요. 늘어요. 늘 겁니다. 영어가 늘면 목은 자동으로 늘어요. 그냥.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국어를 나 국어 비문학 진짜 못 푼다. 난 국어 비문학 10문제 푼 5문제 틀린다. 이런 분이 아니라면 늡니다. 정말 늘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 만만해요. 국민대 이하 모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면 3점 안쪽으로만 걸치면 그래도 양심 없지만 써볼 수는 있는 거야. 최저를 걸 거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3.8이다. 난 쓰레기야. 난 혹시 4점은 없죠? 있어요? 4.2다. 좀 깝깝하긴 한데 어쨌거나 2학년 때부터는 바꿀 수 있어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면. 왜냐면 우리가 대학까지 1년에 시험 4번 보고 3학년 때 2번 보잖아요. 중간 기말 끝. 재수 안 할 거니까. 뭐 중간 볼 거면 4번이 되는 거고. 재수할 거면. 재수하진 않겠죠. 재수까지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그래서 지금 10번 중에 지금 4번 끝난 거니까 아직 반 한 점 안 넘었다고. 근데 반 한 점은 언제 넘어요? 1학기 중간고사 반 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돌려놔야 된다. 오케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는 영어를 뛰는 게 맞아요.
왜냐면요. 영어를 빼고 최저를 맞추는 건 가시밭길을 제 발로 가는 거거든요. 올해 이제 수능인데, 맨 위에가. 올해 수능이 숨 변태 같았어요. 쉬웠거든요. 뭐 쉬웠다고 하긴 좀 그래요. 왜 쉬웠다고 상대적으로 말하냐면, 올해 그 3학년 모의고사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낸 요 두 번의 모의평가가 난이도가 미쳐 날뛰었거든요. 이제 올해 그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뭐죠? 올해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1등급이 3.8%였고요. 2등급, 1등급, 2등급을 합쳐도 10.X%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상대평가 과목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상대평가 과목은 1등급이 무조건 4%를 오버합니다. 왜냐면 동점자가 생기면 내신은 100점이 많으면 1등급을 아무도 안 주고 2등급 스타트를 하죠. 수능은 거꾸로 해요. 이 수능은 1등급이 많으면 모두 함께 1등급을 주고 2등급을 띄워요. 공란을 띄워버립니다. 그게 수능의 특징이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그 퍼센티지 기준 퍼센티지보다 무조건 높아요. 상대평가라고 할지라도 동점자를 다 올려주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걸친 애들은. 근데 미쳤었거든요. 근데 돌아갔어요. 평년도 수준으로 여기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요쪽 라인이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이 통상 맞추려고 노력하는 선입니다. 이 선이고 작년에는 실수를 한 거고 올해는 학기 중에 실수를 똥을 계속 싸다가 수능 때 맞춘 거예요. 시행착오를 두 번 하고 나서 세 번째 원하는 데 맞춘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과정 평가원이 목표로 하는 난이도가 여기에 뭐 이 정도예요. 1등급 그런가? 요만큼입니다. 1등급 6%에서 8% 사이, 2등급은 25% 언저리. 그럼 봐봐. 여러분들의 수능 때도 왜 이거 내가 안 적어놨죠? 안 적어놨네요. 여러분들의 수능 때도 이제 함정이 있어요.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기는 해. 근데 그래도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물수능이었을 때고 2020년도에 본 21학년도의 수능 그것 빼면 그래도 비스무리해요. 조금 어려웠긴 했지만 5% 이상, 7% 이상 이건 뭐 물수능이야. 6%, 7? 작년에 어려워. 다시 6%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을 맞추건 2를 맞추건 무조건 영어를 끼는 게 이득이라니까? 이게 봐요. 22%, 22%, 26%, 27%? 근데 목표는 건 여기라니까, 평가원. 27%면 3등급이에요, 상대평가 과목으로 치면. 내가 3맞을 점수로 2가 맞는다면 2를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1점대 혹은 2점대 초반에 내신이나 수능이 나오는 분이시라면 더더욱 이걸 끼려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비율이 말해주잖아요. 이건 안 넣는 게 바보예요. 그래서 얘기가 생각보다 되게 긴데 제가 뻘소리를 많이 해서 쉬었다가 좀 더 이야기 드려볼게요. 제가 그래서 책 연습을 하면 완벽한 거예요. 추출라나? 괜찮아.
헐. 아, 이거요? 피파 예약 구매했더니, 피파 25 예약 구매했더니 그거예요. 저또 이번? 뭐가 있어? 아, 볼펜. 음. 그러면 좀 얘기 좀 마저 해봅시다. 그럼 이제, 뭐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모고가 일단 안 되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방학 동안에 우리가 모의고사 연습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일단은, 어? 여러분 독해 책이 있어요, 혹시? 그냥 이것만 계속했어요, 일주일 내내? 아, 내신 전에는 뭐 했었어요? 아, 잠깐만. 그러면 내신 전 때는 어, 아마 요거를 정규 수업 때 쓰셨나 싶은데 요렇게 생긴 걸로 그냥 어이? 아, 이게 프레젠테이션 나가고 있어갖고 얘가 안 뜨는구나 화면에.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슬라이드가 건나지? 여기 있다. 저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야 눌려. 왜 안 눌려? 요걸로 정규 수업 때 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아닌디? 있죠? 파워포인트 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 1월 달부터는 제가 이렇게 책이랑 문법 책을 가지고 수업을 나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갔어. 씨. 선생님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법 책을 가지고 제대로 문법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죠? 책을 한 권 끝낸 개념이 없죠? 그 옛날에 선화는 그 나랑 했었던 그거 좀 두꺼운 거? 워크북이랑 같이 했던 거 그거 뒤에는 안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번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천일부는 우리가 방학 끝나고 다시 쓰든가 하고 방학 동안에는 이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조금 진행을 해볼게요. 프로젝트, 수업을.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는 뭐 당연한 얘기 할 겁니다. 우리 독해 수업 시간 때요. 뭐 어휘도 뭐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단어는 좀 많이 시킬 거예요. 방학 때 전에. 좀 이따가 드릴 겁니다만 뽑아갖고 왔어요. 그리고 일단 문장 분석 훈련은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문장을 빠개는 대로 빠개갖고 오세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숙제 분량은 독해 시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숙제 분량은 우리가 해보면서 정합시다. 일단 기준은 일주일에 15지문인데 그거를 진짜 한 단어 한 단어 한 땀 한 땀 존나 꼼꼼하게 문장 다 뜯어 읽고 오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게 조금 덜 돼 있거나 이러면 그냥 제가 검사하면서 물을 거예요. 해석해봐라. 뭐가 주어냐? 동사 어디 가냐? 도치문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표시를 해갖고 오세요. 별표를 해가지고 오시고 그럼 우리가 그걸 질문감으로 만들어 오면 그 문장들 혹은 뭐 이거는 도통 나는 열심히 해봤는데 해석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 지문을 다시 읽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독해 때. 그래서 이걸 숙제로 일단 아이고 숙제로 열심히 하는 연습을 조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방학이니까 시간 많잖아요. 이걸 수업 시간에, 독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지, 아니면 하루 따로 여러분들을 모아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정도를 모의고사를 쭉 풀릴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1월 달 한 번, 2월 달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모의고사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산모 보기 전에, 이제 2월 달에, 1월 거는 지금 해설을 해드릴지 말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2월 달에 보는 이제 학원에서 제가 저랑 같이 듣기 포함해서 70분 풀로 모의고사를 보면, 걔를 풀이를 해드리면서 수업 시간에 이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고, 해서 산모 볼 때 조금 도움이 되시게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영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요. 1등급 6%에서 7%, 6에서 8% 사이, 2등급 25% 언저리.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번에 수능이 이제 나왔을 때 대체로 쉬웠다, 평이했다라는 평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올해 고3들이 평가원에서 낸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지옥이었거든, 진짜로. 그래서 개불수능일 줄 알았는데, 풀리네? 이러면서 풀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를 총괄 하시는 분이 인터뷰를 할 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년에도 비슷한 기조와 비슷한 난이도로 수능을 출제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 조절이 원하는 대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다른 과목은 할 거 없고 영어 얘기만 할 겁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문장 구조 분석,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문장 제가 이제 끊어읽기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좀 이따가 이제 화면에 나올 건데 단어 나열해. 이제 단어의 나열은 이거예요. 영어 문장 읽을 때 나, 갔다, 학교, 방에서, 집으로부터, 만남, 친구, 식사, 맛있음.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진짜로. 그래서 그걸 하지 않을 수 있게 잘렸다. 죄송합니다. 신경을 못 썼네요. 한번 보고 올걸.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글을 구조 분석을, 그러니까 제가 문제풀이 스킬에 대해 강조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뭘 계속 강조할 거냐면 이건 국어를 읽든 영어를 읽든 매 한 가지의 내용인데 이 글이 어떤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글의 앞에 주제를 빡 받고 이만큼이 근거인지 아니면 주제라고 할 게 딱히 없어. 주장이라고 할 건 없고 여기에 소재를 제시한 다음에 얘는 이런 특징, 저런 특징, 요런 특징, 그런 특징이 있다더라. 끝. 이런 글인 건지 아니면 이놈하고 요놈하고 어떤 두 놈을 앞뒤에 놓고 비교를 하든지 이렇게 비교를 대조를 시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 B, A, B, B, A, A, B 끝. 두 가지를 놓고 대조 혹은 비교하면서 계속 나열하는 글인지 아니면 앞에 이거 합시다 라고 말했다가 여기다가 however 박아놓고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비지롱 이런 글인지 요건 잡아나가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이걸 요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켓 취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이제 그놈을 할 수 있어야 수능 문제 유형에서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긴 그래요. 빈칸 추루는요 둘 중 하나예요. 엔간하면 맞출 수 있거나 그러니까 85점 정도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가끔 한 문제씩 나오는 변태 빈칸 문제를 빼고는 빈칸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끔 한 문제씩 나오는 변태 빈칸 문제는 이제 못 나오잖아요, 수능에서. 그걸 하지 말라 그래 놔가지고. 그래서 올해 수능이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이유는 미친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평균적인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어도 개또라이 같은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작정하고 어렵게 내지 않아도 간혹 진짜 토 나오기 어렵거나 정답률이 바닥으로 깔리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순서 문제는 사실 솔직히 아니고 삽입 문제예요. 문장 삽입 문제에는 문제 유형이 어려우면 글을 이렇게 덩어리로 나누어서 1, 2, 3. 1부분은 이런 얘기, 2는 이런 얘기, 3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우리에게 주어진 요 문장은 여기에 A에 대한 이야기에서 B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되는 시점이 2번 앞에 들어가야 돼. 이걸 할 수 있어야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20% 이하로 나오는 문제는 보통 그런 문제고 근데 이제 그걸 존나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돼? 그걸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맞추란 얘기가 아니라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면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법 시간에는 문법을 좀 정리를 한번 할 건데 2월 정도에 책을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이기만 하기는 한데 3월부터는 여러분들을 국어랑 영어를 최소한 교과서 반으로 묶어가지고 내신반 비스포름하기 굴릴 생각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수학 시간표가 항상 이제 그럴 때는 걸리게 되는데 최소한 국어랑 영어는 교과서 위주로 묶어서 제 계획은 그래요. 내신 기간은 4월 초 아니면 3월 말에 시작을 할 건데 3월 마지막 주에 통상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만 3월 20일경에 내신이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진도 수업을 한 번을 끝내놓는 게 목표예요.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그래서 통상 이제 성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많고 영락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없고 너네 책 받았어요? 2학년 책? 안 받았어요? 아, 2월 달에 가면 주나요? 2월에 학교 가요? 그때 주겠구나. 영락은 그 영어 교과서가 여러분들 학년까지예요. 그 밑에는 이제 교과서가 바뀌니까 개정 교과서인데 영어 회화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가 진짜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진짜 영어 회화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써있냐면 안녕 친구야 어디 가니? 이 새끼 오랜만인데? 너 지난주에 봤다가 너 이 새끼 나랑 만나기로 하고 쨌지? 참 미안하게 됐어. 근데 너 어디 가니? 난 지금 뭐 수행평가를 위한 저기 PPT를 짜러 친구 집에 가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수업 안 할 거예요. 너네는 아마 거의 모의고사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거거든요. 모의고사 2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영락부는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과서가 최소 아주 간혹 한 과 들어가거나 엔간하면 2가 들어가요. 똑같을 거예요. 교과서 2과에다가 모의고사 한 세트. 동작부는 교과서 한 과에다 모의고사 2세트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교과서 하나, 모의고사 둘, 교과서 둘, 모의고사 하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쨌거나 교과서는 들어는 가는데 통상 제가 2학년의 경우에 교과서 내신 기간에 수업을 하면 1학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털어버리는데 2학년은 그게 잘 안 돼요. 길어요. 조금. 2학기 때는 더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마침 띄워놨으니까 살짝 보여드릴게요. 에? 잘못 띄웠네. 이게 지금 PPT 영상이 안 되겠구나. 이따 보여드릴게요. 교과서가 좀 많이 길어요. 2학년 때는. 그래서 보통 제가 한 3번 정도 수업하거든요. 2과 끝내는데. 그럼 일주일 반이라서 생각보다 교과서도 꽤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락고처럼 모의고사 범위가 많거나 뭐 교과서 아닌 외부 지문 같은 게 껴들어가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최소한 교과서 정도는 털어버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수업을 하면서 주말에 따로 시간을 잡아갖고 여유 있잖아요, 아직. 그럼 시험이 한 2달은 남은 상태니까 차근차근 본문을 한 단락씩이라도 본문 1, 본문 2만큼이라도 일주일에 외워놓고 최소한 내신 기간 들어가기 전에 좀 똘똘한 친구들은 여러분 같으면 교과서 한 2거 정도 암기 끝내놓고 수업 끝나고 암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좀 아랫반 친구들도 수업은 다 끝내놓고 교과서 한 과 정도 외워놓고 이렇게 하고 내신 대비를 들어갈 게 계획이에요, 계획. 될지는 몰라요. 사실은 국어랑 영어는 문제가 없는데 수학 단위 그럼 깨져야 되고 그건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제가 우기면 됩니다. 네, 솔직히 이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건 저라서 제가 우기면 돼요. 시간표를 짜버리면 돼요, 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서 문법 정리를 할 거냐 하면 이게 본책인데요. 뭐 별거 없어요. 내용이고요. 잘 안 보이네. 화질이. 여기가 문제인데요. 한 단원에 문제가 못해도 한 50문제씩 있을 거예요. 해당 단원의 문제가. 많으면 100문제 넘어가요. 한 200문제 되는 단원도 있어요. 가정법 막 이런 데는. 근데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어 쓰시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지겹죠. 지겨워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쓰는 이 책의 포인트는 뭐냐면 연습 문제에서 노가다를 존나 많이 시킬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풀어본 문법이나 구문에 대한 내용은 써집니다. 혹은 독해를 할 때 지문을 보고 문장을 보면 이거 뭔가 익숙한데? 그게 될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고 우리가 방학 동안에 8주 1월, 2월 이렇게 8주 동안 수업으로 치면 8번 수업에 끝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책 한 권을 전체를 아우르진 않을 거고요. 한 5과 정도만 할 거예요.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 도치는 넣을까 말까 지금 조금 고민 중인데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교재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해야 되죠? 동사 형식을, 문장 형식을 빼버릴 거고 뭐 해야 되니? 관계사, 접속사. 접속사,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 가정법. 5개인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5가지 정도를 8주에 걸쳐서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숙제 지옥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 공부를 좀 여러분들을 많이 시킬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그래서 원래 1등급, 2등급이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은 안전빵으로 1등급이 나올 수 있게. 근데 뭐 아니면 원래 2등급, 3등급이었던 분은 2등급이 좀 현실화가 되게.
아니면 3등급이 상위권으로 갈 수 있게, 어쨌건 석차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계속 앞에서부터 반복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베이스를 쌓는 게 목표예요. 일단 문법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단원들, 분사를 빼먹었네요. 준동사, 동명사,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해서 뭐 크게 묶으면 한 5단원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분사 같은 경우는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뭐 to have PP, to have been PP, having been PP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들을 이걸 계속 똑같은 걸 쓰고 하다 보면 손에 익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불편해질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제 그리고 결국 그런 애들이 내신 수업 때 어법 문제에 나오든 배열 문제로 나오든 아마 문제화되기 되게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문법이나 구문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불편해지지 않게 하는 게 목표. 그리고 독해도 독해 연습을 좀 꼼꼼하게 해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좀 올려놓는 게 목표. 그렇게 일단 1월, 2월 달 동안 진행을 할 거고 3월 이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내신 위주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묶어놓은 체계로 가능하면 수업을 좀 해볼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만큼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린 얘기는 끝났고요. 어떡하죠? 한 30분 남았는데?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천일문 저 왼손 동아리 저거 어떻게 하지? 전 저 책을 싫어하거든요. 이 책에는 설명이 너무 없잖아요. 설명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잠깐만, 글씨를 조금 잘 쓰는지부터 보자. 한선을 좀 연습해줬는지 좀. 그게 그렇게 이렇게 좋아서 반드시 민원은 지금 이렇게 그냥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이제 구문교재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개념이 하나도 안 써 있잖아요. 그 개념을 내가 손으로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습할 때 되게 불편하거든. 특히 여학생들은 괜찮아요. 주로 이제 우리 글씨를 발로 쓰는 저기 그 호모 사피엔스 중에 염색체 2가지 염색체를 가진 인종들 그죠? 지가 써놓고 못 읽어요. 쓴 직후에는 읽어. 근데 이런 거야. 내신 수업할 때 맞다. 마침 마침 생각이 났으니까 이제 내신 수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제가 필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디가 좋을까? 아무거나 하자. 제가 정말 많이 적는데 저는 안 적으면 욕할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맨날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보려고 쓰는 게 아니라 너네가 적어놓고 복습하라고 적는 거들 하면서 이제 지랄을 할 건데 뭐 겁나 많이 적어놓거든요. 근데 지가 이렇게 따라 적어놓고 못 읽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업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 때 야, 너 지난번에 필기 안 했냐? 하고 책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오른손잡인데 오른손 부러져가지고 기부스에서 왼손으로 글씨 쓰는 새끼처럼 막 글씨를 이렇게 썼나요? 읽어봐, 개새끼야. 제가 이러거든요. 진짜? 뻥정 못하면 이래요, 글씨가. 근데 약간 성고 남강 종특이에요. 있지. 너네 학교에 글씨 이렇게 쓰는 새끼들 꽤 많잖아. 근데 일단 글씨를 좀 잘 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독해 뭐 시간 남으니까 요 얘기나 좀 합시다. 독해 교재를 이제 다음 주 되면 하니까 독해책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독해책은 왜 없어요? 한글 수업요. 아무튼 그러면 독해 수업처럼 했던 건 끝난 거죠. 이것만 남은 거지. 그럼 이거를
방학 끝나고 처리를 하든가 뭐 어떻게 써먹어보는 용도로 궁리를 해보고 독해 책을 드릴 겁니다. 제 거 책을. 그래서 선아는 옛날에 나 기억나냐? 한 거의 1년 전에 썼던 거랑 똑같은 책 드릴 거예요. 너네가 이제 예비고 2 이제 고2니까 고2 윗반은 고3 모의고사를 숙제로 드릴 거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단어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단어 안 찾아오면 지랄할 거예요. 뭐 지랄만 하는 게 아니라 남길 거예요. 남겨서 그러니까 제 성에 안 차게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면 다시 다시 하고 가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학학원을 가야 돼요, 과학학원 가야 돼요, 알 바예요. 과학학원을 가고 싶으면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겨서 하고 가실 수 있게 조금 지랄 맞게 볼 거예요. 제가 방학 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첫 대면이기도 하고 지금이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원래 그렇게 지랄하는 걸 썩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데 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한 3월 정도까지는 제가 조금 지랄지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어차피 나 별로 많이 안 봤지. 그죠? 근데 제가 지랄하는 캐릭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할 거예요. 지금 지랄을 해서 여러분들을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기 되게 수월해집니다. 내가 가르치기도 편해지고 여러분들도 성적 올리기가 좋아지니까 조금 제가 지랄 맞게 하더라도 뭐 첫 시간이니까 얘기하는데 그런 뭐 보관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한 2학기 때부터 보면 저도 원래 졸라 말랑말랑한 인간이라서 지랄을 잘 못합니다. 올해도 못해요. 근데 방학 때는 좀 제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지랄을 할 거라서 독해 숙제를 하실 때에는 일단 첫 시간은 숙제가 없겠죠. 책을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첫 시간부터 숙제를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문장을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문장 분석을 존나 꼼꼼하게 해놓으세요. 못하겠는데요. 하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대괄호 치는 거 명사구예요. 뭐 나름의 방법이 있으면 알아서 해도 괜찮아요. 명사, 형용사나 부사, 그냥 수식어. 형용사, 부사.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렇게 한 덩어리인지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 놓으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명사, 형용사, 부사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덩어리만 괄호로 묶어요. 얼만큼이 한 덩어리인지. 그게 독해 속도를 올리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독해를 잘 하는데도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이니까 최대한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이 쪼개고 묶어놓고 있지만 뭐 잘난 척인가요? 저 보통 이만큼 이 정도 한눈에 볼 거예요. 이만큼 한눈에 보고 이 정도 한눈에 보고 이렇게 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한글 문장을 볼 때 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글가 되게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한글은 요렇게 대각선으로 읽는 거 속도법 막 이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저 할 줄 몰라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는 한글은 덩어리 지을 수 있는 크기가 되게 크기 때문이에요. 그건 왜? 익숙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모의고사 독해가 너무 느려요. 독해 속도가 너무 느린데 어떻게 해야 빨라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 혹시 국어 모의고사 볼 때 시간이 많이 모자라니?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혹시 하시면. 그런 친구라면 원래 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좀 느려요. 제가 글 읽는 게 되게 느린 편인데 좀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해갖고 국어든 영어든 한 단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읽어야 돼요. 그냥. 문장이 좀 어색하거나 이러면 이해가 안 가면 그래서 저도 되게 늦게 읽는 편이고 성격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영어 독해가 느린 친구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 중학교 1학년 교과서 한번 읽어볼래? 너 존나 빨리 읽을 수 있어. 근데 모의고사는 왜 늦게 읽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단어를 모른다. 이건 뭐 답이 없는 거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익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내가 덩어리를 짓고 끊어놓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엔 최대한 짧게 덩어리를 지으셔도 괜찮아요.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죽어라. 아무것도 없다 쳤을 때 여기가 동사인가 보다. 그럼 느리게 뭐뭐 된다 이렇게 덩어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관점에 의해서 나는 명사 형용사 모르겠으니까 다 괄호로만 할 거야. 대절 주어 이만큼이 한 덩어리인가 보다. 전명구 작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걸 하시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짓는 덩어리가 커져요. 그러면 한 번에 이만큼 그 다음에 한 번 읽고 내려가서 이만큼 한 덩어리 이만큼 한 덩어리 대절 한 덩어리 딱딱
해서 읽을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우리 보통 국어든 영어든 제가 이제 이걸 배우고 그걸 느꼈는데 혹시 저는 이렇게 줄 치면서 읽는데 이렇게 줄 치면서 읽는 분 계세요? 없어요? 뭐 줄을 치건 아니면 뭐 뭔가를 이렇게 대놓고 읽건 근데 그렇대요. 인간의 눈이요. 글을 읽을 때요. 인간의 눈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눈가를 보시면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여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만큼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만큼 읽을 때 한 번, 이만큼 읽을 때 한 번. 그래서 눈이 보통 한 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한글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런 문장을 한 번, 두 번만에 읽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덩어리가 길어지면 얘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왜 키워야 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을 보게 되시면 되게 정말 개의 똥 같은 지문들의 경우는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봐. 얘야? 얘 왜 이래? 그러니까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 경우가 생겨요. 근데 막 콤마, 접속사 이런 거 나열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절 한 개, 두 개인데 다섯 줄 이런 문장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런 문장의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서 될 건데 그걸 하려면 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끊어 읽는다고 말씀을 하시건 덩어리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덩어리 짓기라는 말 좀 더 좋아해요. 영어에서 우리가 통상 끊어 읽기라는 건 영어에선 chunking이라고 하거든요. chunk는 덩어리란 뜻입니다. chunking은 덩어리로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상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meaning chunk라고 해요. 의미 구라는 뜻인데 의미 덩어리.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의 의미 덩어리를 얼마나 길고 크게 볼 수 있느냐 그 연습을 계속하는 게 일단 제가 독해 수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은 글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독해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해석을 하는 경우는 여러 번 정리를 하면서 갈 거예요. 뭐 한 문장 읽고는 안 할 거지만 한 두 문장, 세 문장 읽으면 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읽으면서 머릿속에 내용 내 머리 안에 계속 정리해 나가고 그럼 내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이거는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구나 한 10자 안으로 최대한 짧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걸 하시면 글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을 거고 글을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게 되면 독해 능력이 오를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8시 정도 됐는데 빨리 끝내죠 뭐 수업을 할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 옆방에 좀 방해가 되니까 빈둥빈둥 얌전히 놀다가 8시 좀 넘으면 나갑시다. 너넨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내가 나가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언제예요? 월수예요? 원래? 영어가? 오늘 화요일인가요? 그럼 화목이에요? 네, 그럼 목요일에 봅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내가 나가면 너네가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8시 넘어서 나갈게요.